중국의 한 도시는 지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때 한국 기업을 몰아내던 중국 정부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죠. 2016년 한국의 롯데는 중국을 믿고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래를 걸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시 전체가 한국 기업의 철수 하나로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기업이 연쇄 파산하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을 믿은 롯데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탄압이었습니다. 그렇게 롯데는 아무 말 없이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리웨이입니다. 41살 롯데마트 선양점에서 7년 동안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었고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2016년 봄 롯데마트 선양점은 하루 평균 12,000명의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은 쉴 틈이 없었어요. 주말이면 15,000명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2층 한국 음식 코너까지 이어지는 긴 줄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코너는 항상 젊은 여성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한국 연예인이 광고한 제품을 찾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리웨이, 오늘도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긴급 주문 넣어야겠네요. 동료 왕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8살의 밝은 성격을 가진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고객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물어보면 마치 한국 사람처럼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김치는 매일 500포장씩 팔렸습니다. 라면은 2,000개, 한국 화장품은 300만 원어치가 하루 만에 동났어요. 고객들은 한국 제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죠? 30대 여성 고객이 한국 마스크팩을 들고 물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면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10개 주세요. 친구들 줄 거예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현지 제품보다 가격이 30% 높아도 한국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창구였고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매장 2층에 있는 한국 전통 음식점 한옥은 항상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냉면을 먹으려는 가족들이 1시간씩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한국 과자를 먹으며 한국 캐릭터 인형을 안고 다녔습니다. 아빠,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한국 과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카트에 담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복 입기, 김치 만들기, 한국어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참가자는 항상 200명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아이들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따라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강사 선생님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저희 직원들도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본사에서 매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줬어요. 회사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면 급수에 따라 보너스도 줬습니다. 리웨이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본사에서 파견된 박민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35살의 그는 항상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명절 때마다 중국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1년에 2번 우수 직원들을 선발해서 한국 본사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롯데마트를 견학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였어요. 저도 2016년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의 롯데마트를 보며 놀랐어요.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 매장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 본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매월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0%씩 성장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선양점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롯데마트가 호황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목표 달성이네요. 왕리가 매출 보고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어요. 새로운 매장 오픈 계획도 계속 나왔습니다. 베이징에 대형 매장을 열고 상하이에는 프리미엄 매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사업 확장에 대한 본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우리도 승진할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동료들과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매장에 파견될 수도 있고 더 큰 책임을 맡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팀장이 된 사람도 있었고 5년 만에 부점장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리웨이, 당신을 청두 신규 매장 점장으로 추천하려고 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점장이 되면 연봉이 2배로 늘어나고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2017년 초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엔 우리와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가 뭐예요? 신입 직원 소명이 물었습니다. 22의 대학 졸업생이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래요. 정치 얘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중국 언론의 보도 톤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매일 나왔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도 늘어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왕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감한 성격의 그녀는 분위기 변화를 빨리 감지했어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밀접해요. 정치 때문에 경제 관계가 끊어질 리 없어요. 박 과장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2017년 2월 말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연예인 콘서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한류 드라마 방영도 중단되었습니다. 한류가 막히면 한국 제품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 팀 리더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류와 한국 제품 판매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화장품 매출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매장 개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위생 당국에서 나왔대요. 긴급 점검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긴급 점검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였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었어요. 긴급 위생 점검입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협조해 주세요. 점검 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점검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냉장고부터 진열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체온계로 냉장고 온도를 재고 돋보기로 유통기한을 확인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 상품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네요. 규정 위반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일들이 모두 위반 사항이 되었어요. 냉장고 온도가 3도에서 4도로 올라간 것, 바닥에 있는 먼지, 직원 앞치마의 작은 얼룩까지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 매장은 위생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점검 반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23가지나 적혀 있었어요. 영업 정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까지요? 박 과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15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재점검을 받아야 해요. 15일. 매출로 치면 3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직원들은 청소와 정비에 매달렸어요. 평소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대청소를 매일 했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교체하고 바닥을 다시 코팅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왕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밤늦게까지 청소했어요. 15일 후 재점검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점검관들은 또 다른 문제를 찾아냈어요. 화장실 환풍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비상구 표시 등 밝기가 부족합니다. 직원 휴게실 창문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결국 재영업까지 27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재개장 첫날 가슴을 두근거리며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예전의 10분의 1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 상품 사지 말자. 롯데마트 나가라. 매장 앞에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롯데마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이 반역 행위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한국 기업을 몰아내자.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매장에 오는 고객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예전처럼 즐겁게 쇼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한국 제품 말고 다른 거 없어요? 한국 화장품을 보던 여성 고객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상품 코너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김치, 라면, 화장품, 의류까지 모든 한국 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루 10,000명이던 고객이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구매하는 고객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이에요. 계산대 직원이 울상을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위생 점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개장 일주일 후 이번엔 소방서에서 나왔습니다. 화재 안전 점검입니다. 소화기 배치, 비상구 표시, 전기 배선까지 모든 것을 뒤졌어요. 역시 평소 같으면 문제 없던 것들이 모두 위반 사항이 되었습니다. 비상구 폭에 50cm가 부족합니다. 소화기가 규정 위치에서 1m 벗어났습니다. 화재 경보기 테스트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또다시 영업 정지였습니다. 이번엔 언제까지예요? 박 과장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소 20일입니다. 이번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비상구를 넓히려면 벽을 뜯어야 했어요. 공사비만 몇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직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급여는 나왔지만 매일 청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입 직원 소명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된 아이였어요. 괜찮을 거야. 곧 좋아질 거야. 확신 없는 위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마케팅팀의 장하오였습니다. 30살의 능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미안해요, 리웨이.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요. 그의 마지막 출근 날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쉬웠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계산대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왕리의 사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요. 부모님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걸 반대하세요. 주변 시선도 좋지 않고요. 7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한국어도 가장 잘하고 한국 문화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해요.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본사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박 과장을 비롯한 한국 직원들은 밤샘 회의를 반복했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대책팀을 꾸렸대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국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했습니다. 매일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손실 규모,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끝없는 규제와 점검들. 어느 날 밤 박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병원에 입원한 그를 문병 갔습니다. 한 달 새에 살이 10kg 빠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직원들에게 걱정 끼쳐서요. 병상에서도 미안해하는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국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본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새로 파견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협력업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롯데마트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물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물류비도 못 뽑아요. 10년 동안 납품해온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 15명을 둔 중소기업이었어요. 롯데마트 물량이 우리 매출의 70%였거든요. 그의 회사도 결국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물류회사, 청소업체, 보안업체까지 관련된 모든 회사가 타격을 받았어요. 한 기업의 어려움이 생태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였지만 롯데마트는 더 오래 문을 닫아야 했어요. 다른 마트는 2주일 만에 열었는데 우리는 왜 한 달째 못 여는 거예요? 직원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롯데마트에만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방역 물품 준비, 고객 동선 변경, 체온 측정 시설까지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다른 매장보다 3배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언제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항상 기다려보자였어요. 2020년 5월 드디어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참혹했어요. 재개장 첫날 하루 종일 고객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몇몇 고객들. 필수품만 사고 빨리 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가족 단위로 와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영업하고 있었네요. 40대 남성 고객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데마트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장 내부는 황량했습니다. 텅 빈 진열대, 꺼진 조명, 먼지 쌓인 카트들. 한때 북적이던 이곳이 유령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직원들도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결국 10명도 계산해주지 못했어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남아있던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국 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거예요. 구조 조정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전체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직원들을 지키려 했어요. 실제로 매달 몇억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까지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매출은 거의 없었어요. 본사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대요. 한국에서 추가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한국 직원들도 더 힘들어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에게 매주 보고해야 하는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이었거든요. 이번 달 손실이 5억 원입니다. 김 부장이 화상회의로 보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 너머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포기하라는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 한국 본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나 봅니다.
2021년 말 직원 수는 전성기의 4분의 1로 줄어 있었습니다. 150명이던 직원이 3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매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담당자가 한 명씩밖에 없었어요. 누가 휴가를 가면 그 부서는 멈춰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협력업체들의 몰락이었습니다. 롯데마트에 10년 넘게 납품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회사 문 닫아요. 김 사장이 마지막 납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못 줬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의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업체, 운송업체까지 롯데마트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롯데마트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해요. 협력업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류센터도 축소되었습니다. 창고 절반을 반납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어요. 한때 200명이 일하던 곳에 이제 30명만 남았습니다. 2022년 초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경제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좋아질까요? 남아있던 직원들이 기대를 품었습니다. 실제로 위생 점검이나 소방 점검의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상품도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라면 같은 인기 상품부터 다시 진열했어요. 오, 한국 라면이 다시 들어왔네요. 몇몇 고객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제품을 보는 거였어요. 매출도 조금 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회복될까요? 김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여름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온대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래요. 한국에서 2사급 임원 3명이 중국에 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임원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매장을 폐점하고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철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 달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석 달.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석 달 만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직원들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후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동남아시아 매장으로의 전보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행히 한국 본사는 끝까지 직원들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7년간의 추억과 정든 동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철수 결정 이후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재고 처리부터 시작했어요. 남은 상품들을 할인 판매했습니다. 30%, 50%, 마지막엔 70%까지 할인했어요. 정말 문 닫는 거예요? 할인 소식을 듣고 온 고객들이 물었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번 달 말로 폐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건 많이 샀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일주일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진열대를 하나씩 비우고 포스터를 떼어내고 간판을 철거했어요. 7년간 정든 공간이 하루하루 허물어져 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씩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웨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좋은 추억이었어요. 김 부장이 마지막 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2022년 9월 30일 롯데마트 선양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고객이 나간 후 문을 닫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열었던 그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순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서로 인사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매장 불이 꺼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고객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마지막으로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진열대, 꺼진 냉장고, 정리된 계산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 단지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롯데마트가 떠난 후 이 지역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장이 있던 건물은 1년 넘게 공실이었어요.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춰도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누가 와도 오래 못 버틸 거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불길한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주변 상점들의 몰락은 더 참혹했습니다.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던 황금반점 중국집이 첫 번째로 문을 닫았어요. 40년 동안 영업하던 곳이었습니다. 롯데마트 손님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황 사장이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카페 스타벅스도 6개월 만에 철수했어요.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80% 떨어졌습니다. 미용실, 옷가게, 약국, 휴대폰 매장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한때 번화가였던 이곳이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협력업체들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식품 가공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직원 15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물류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데마트 물량이 사업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회사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직원 50명을 모두 해고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물류회사 사장이 울먹였습니다. 포장재 업체, 청소업체, 보안업체까지 롯데마트와 관련된 모든 회사가 연쇄 파산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만 3,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그 몇 배였어요. 한 기업의 철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2023년 빈 매장 자리에 드디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로컬 마트 체인 화련마트였어요. 내부를 새로 단장하고 화려하게 오픈했습니다. 이제 다시 활기를 찾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픈 첫 주에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왔지만 한 달 후부터 고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네요. 고객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위치,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느낌이 달랐어요.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도 롯데마트와는 차이가 났습니다. 친절도, 전문성, 청결도 모든 면에서 아쉬웠어요. 롯데마트 때가 그리워요. 일부 고객들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련마트는 결국 1년 만에 철수했어요. 적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24년 이 지역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70%를 넘어섰어요. 길을 걸어봐도 문 열린 가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어요. 롯데마트가 있을 때보다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투자하겠어요? 한번 망한 곳이에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외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이사를 갔어요.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살기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사 준비를 하는 이웃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층부터 먼저 떠났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인터넷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 철수가 자충수였다는 댓글들이 많아졌어요. 정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경제를 정치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결국 우리만 손해봤다. 이런 의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국 제품이 그리워요. 품질 좋은 걸 어디서 사죠? 롯데마트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한류에 익숙한 세대들은 한국 기업의 철수를 아쉬워했습니다.
롯데는 떠났지만 우리 동네는 폐허가 됐다는 제목의 동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롯데마트가 있던 지역들의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롯데마트 철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배신당한 기업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먼저 떠났어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커요. 한국 기업 CEO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대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늘어났어요. 한국 투자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경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특별법을 만들고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들어오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믿었다가 배신당했는데 또 믿을 수 있나요? 한국 기업인 협회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사드 사태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면 롯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모두가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단순히 직장을 잃어서가 아니라 꿈을 잃어서였습니다. 왕리는 지금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배운 한국어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예전처럼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는 없어 보여요. 김 부장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많이 지쳐 보였어요. 중국에서의 7년이 가장 보람찼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없겠죠. 어제 우연히 예전 매장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 몇 개가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습니다. 주차장도 반 정도만 차 있었어요. 한때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던 곳이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떠났을까 하고요. 정치적 문제일 뿐인데 왜 경제까지 끌어들였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갚은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롯데의 복수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마디의 항의도 없었어요.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떠난 후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지역 경제 붕괴, 연쇄 파산, 일자리 소멸. 이 모든 것이 롯데의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신뢰를 배신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한국 기업들의 집단 이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둘 떠났어요. 중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한국 기업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대신 베트남, 인도, 태국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던 자리들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롯데마트만큼 성공한 곳이 없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48살이 되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의 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업무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가치, 상호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의 참혹한 결과를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끝까지 직원들을 지키려 했고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급여를 정상 지급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배신하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관대하지만 한 번 선을 넘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김 부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장 온 길이었어요. 리웨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반가웠지만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중국은 어때요? 많이 변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치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리웨이, 혹시 기회가 되면 동남아 지역으로 오세요. 베트남이나 태국에도 롯데마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롯데마트 시절을 꿈꿉니다. 북적이는 매장, 웃는 고객들,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 모든 것이 생생해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 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한국 회사는 왜 없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치적 이유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단순한 사업 실패라고 하기엔 진실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단다.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교훈을. 2025년 현재 롯데마트가 있던 지역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양, 베이징, 상하이, 청두. 롯데마트가 철수한 모든 도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역 경제 침체, 상권 몰락, 일자리 감소. 한 기업의 철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도 당시의 정책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정치적 이유로 경제 활동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순 없다. 한국 경제인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입니다. 20대, 30대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 제품을 직접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쉬워요. 롯데마트 있을 때가 그리워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아쉬움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동남아시아가 수혜를 받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 투자가 급증했어요. 롯데마트도 이 지역의 대형 매장들을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손실이 동남아의 이익이 되었다는 경제 분석이 나와요. 베트남의 한 도시에는 리틀 코리아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생겼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밀어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국만 키운 셈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지금 롯데마트 선양점 자리에는 작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전혀 없어요. 손님도 적고 매출도 시원치 않다고 해요. 롯데마트 때처럼 붐비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상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면서도 롯데마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모든 걸 망쳤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하루아침에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한쪽은 신뢰를 잃었고 다른 쪽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롯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롯데가 떠난 후 벌어진 모든 일들이 이를 증명해요. 지역 경제 붕괴, 일자리 소멸, 상권 몰락. 지금 생각해보면 롯데마트 사건은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정치가 경제를 무기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말없이 떠났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이별이었어요. 롯데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른 대가였어요. 중국은 하나의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이슈를 경제 무기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백 개의 기업이 연쇄 파산했어요. 한때 번영했던 상권들이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없이. 2025년 현재 중국 내 한국 기업 투자는 사드 사태 이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어요. 중국이 잃은 기회를 다른 나라들이 차지했습니다. 롯데마트 중국 철수는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경제를 무기로 삼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의 가치였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집단 이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경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야 당시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떠난 기업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롯데마트가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지만 예전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롯데가 중국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소리 없는 복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정치적 이유로 파괴한 대가, 선의를 악의로 보답한 결과 그 모든 것이 황폐한 풍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떠난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롯데마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교훈입니다.